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행복에 대해서 좀 봐왔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못 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소단원 3단원을 지나서 4단원 행복한 삶의 조건은 그래서 질 높은 환경과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펜을 잘 꺼내시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정주 환경이란 뭘까요? 정주 환경.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잘 알겠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거 중요하고, 자, 정주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환경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주 환경이라는 건요.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환경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랑 비슷하지? 의식주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목표가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나 환경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탐색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보자. 첫 번째, 블랙아웃 사태. 블랙아웃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기가 동시에 끊기는 최악의 정전 사태를 가리킨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단 전기가 없으면요. 뭐 하다못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안 듣고는 둘째 문제고요. 스마트폰 충전도 못하겠죠. 연락도 안 될 거고요. 사실 우리 시대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화석 연료의 시대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화석 연료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사실 석유가 중요한 거는 우리의 뭐 연료나 이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걸 뭘로 생산을 하냐면요. 바로 화력 발전으로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발전이 끊기게 되면 당연히 정전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통해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전력이 갑자기 무더위 때문에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정전이 갑자기 발생해서 일대 뭐 천 몇백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뭐 이런 기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랙아웃 사태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악한 주거 지역.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도 안정된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안정된 환경이라는 게 꼭 뭐 집이 좋아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비 안 맞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잘 수 있으면 그게 이런 환경이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음을 되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동남아라든가 뭐 아프리카.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개발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나라지만 아직 선진국에 들어오지는 못한 나라들 또는 개도국 미만의 미개발 국가 이런 곳들이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굶주림에 지친 아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도 먹을 수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먹을 거, 뭐 마실 물 이런 것들이 힘든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실업률입니다. 실업이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자리 구하기 문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도 알바도 잘 못 구하고 그리고
있는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삶은 어떠할까? 뭐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안정된 소득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정된 소득은 결국 여러분 뭐와 관계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필수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주 환경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꼭 비싼 거 입지 않고 꼭 맛있는 걸 먹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정주 환경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갑자기 끝으로 갔네요. 자, 이제 주제 학습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과 행복의 관계 해서 정주 환경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 환경. 미안해요. 네모를 못 그려서. 자, 그래서 뭐래요?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말한다. 밑줄 쳐두시고요. 자, 그래서 1976년부터 인간 정주회의, 그래서 UN 헤비타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착한 집 짓기 운동,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단체가 있대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서울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정주환경 문제는 도시화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 및 기초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이 있다. 자, 요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동네가 있으면 못 사는 동네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에 따라서 빈곤과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복지가 잘 미치기 어려운 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채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기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정주 환경을 위해서 국가나 사회가 노력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의 필수 조건인 주택, 상하수도, 교통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넓은 부지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면 아파트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를 버스 타려고 한 1km 걸어 나오면 이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아파트뿐 아니라 학교와 지하철역, 도서관, 공원, 병원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도 잘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역세권이다. 그래서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뭐 지하철역으로부터 5분, 뭐 어디 IC까지, 뭐 차로 5분 거리, 뭐 이런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단순히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환경을 잘 고려하여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나중에는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입지 선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지리 파트에서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질 높은 정주 환경, 즉 뭐예요? 정주 환경은 집이 아니라 집 플러스 주변의 여건까지를 정주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적 안정과 행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첫 번째 줄,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행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보면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건 뭐냐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래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높은 나라일수록 삶의 기본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GDP가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죠. 경제 발전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016년 기준이네요. 2016년 기준으로 27,000달러래요. 근데 방글라데시 보면 1,000달러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의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얼추 지금 딱 봐도 20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도 요렇고, 일본은 이미 3만 달러 넘은 지 오래됐고, 미국은 5만 5천 달러 막 이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만 달러 이제 거의 근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법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와,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은 나라일수록 기대 수명이 높고 영아 사망률이 낮다. 즉, 기대 수명이 높다. 이것도 의료 혜택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영아 사망률은 낮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 치안, 주택, 환경 등의 사회적 조건, 그 다음에 여가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까지. 왜? 먹을 거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할 것도 잘 발달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나와요. 하지만 아무리 경제 수준이 높아도 양극화가 심한 나라다. 양극화란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사는 국민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작아져서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죠? 뭐래요? 다시 한번 기본 조건들이 충족된다.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정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지금 말하는 거 뭐예요? 경제적 안정이니까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작아져야 된다. 결국 여기서 국가가 뭐를 하게 되는 거죠? 복지라는 거를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지금 1인당 재난수당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그동안 모아둔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쬐끔쬐끔한 주제 학습 문제가 나와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자, 1-1번.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주환경 3가지. 여러분들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주택 있겠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상하수도. 그 다음에 편리한 교통. 아까 다 나왔던 거네요. 그쵸? 여기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지역에서 개선해야 할 정주환경은 무엇인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면 될 텐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느끼는 거는, 정릉 IC 쪽에 너무 차가 많이 막힌다. 그죠? 그래서 그쪽에 버스 정류장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요. 요런 것들이 개선해야 할 정주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영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GDP가 낮네요. 그죠? 그리고 기대 수명.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83.5세죠.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삽니다. 이제는 80살까지 사는 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약간 옛날에 비해서 회갑잔치, 칠순잔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계층 간 소득 격차와 경제적 안정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줄어들게 되겠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잘 버는 사람은 계속 벌지만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버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 공동체는 정주 환경의 많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이다. 그래서 염리동이래요.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이 소금길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그냥 염리동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소금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소금리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소금 지킴이 집. 그래서 노란 대문으로 된 집 앞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벨을 눌러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소금길 바닥놀이. 그래서 바닥에 그림을 그려 놓아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이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이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계단이 많죠, 여러분. 그만큼 여기가 동네가 많이 좀 경사도 있고 좀 일반인들이 다니기에 좀 교통적으로 불편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리에서는 장소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장소가 무언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특성화 시켜가지고 좀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들고 더 유입이 돼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래요? 무섭고 좁기만 했던 골목길이 소금길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미로처럼 엉켜있고 밝은 낮에도 인적이 드물었다. 우범지대였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도 안심하는 안전지역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졌고 범죄 발생도 크게 줄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대요. 방치된다고 인식되는 공공장소인 가로수 보호 경계, 하단 및 길가에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운동이다. 이런 것들도 있대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지도를 짝과 함께 간략하게 그려보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지도에 표시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굳이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뭐 사실 수능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경제적 안정과 행복의 관계입니다. 주제활동 2번.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유지는 필수적이다. 제시된 자료를 보고 비교 분석하면서 경제적 안정과 행복의 연관성을 파악해본다. 딱 보면 뭐예요, 여러분? 결국엔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래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이유 다 뭐래요? 후생 수준이나 생활하는 수준이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 때문이다. 왜? 돈 많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비싼 거 입을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멋있는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관련은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행복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행복하다고 응답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의 경우 행복이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털린의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두 교수는 132개 나라를 대상으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가 행복을 증진한다고 결론 지었다. 결국 뭐예요? 돈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 행복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결국 우리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결국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에 재반되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진짜로 행복한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2번 서울 시민의 연령별 소득별 행복지수.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점점 내려가네요. 그쵸?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올라갈수록 돈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어른들 보면 항상 뭐래요? 그런 말 들어봤나요, 혹시? 학생일 때는 시간이 많았고 돈은 없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면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인을 지나서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뭐 그런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월 소득별 행복 지수 보면요. 100만 원 미만일 때랑 100에서 200, 300, 400, 500 다 똑같대요. 그죠? 다 똑같다가 500 이상이 되면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왜 그럴까? 개인적인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래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놀 시간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지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예요?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는 행복 지수가 차이가 없죠. 그쵸? 그리고 사실 나머지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돈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만 따라서 살다가는요 결국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래요. 돈이 중요하기도 하고 생활할 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 당연히 좋은 거 비싼 거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많이 쫓아가다 보면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꿈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즐겁다든가 그런 목적에서 하면 괜찮겠지만 나는 무조건 집에서 시키니까 나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만큼 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맞는지 열심히 찾고 열심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공부라는 게 다 사고력을 높이는 길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즐겁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즐거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요, 밑에 문제가 있네요. 자, 역설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자신의 생각을 근거와 함께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서술해 봅니다. 자, 2번. 60세 이상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이유를 짝과 함께 추론하여 발표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은퇴를 하잖아요,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우시고 그리고 뭐랄까요, 노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식을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민주주의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뭔가 독재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존중이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주의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실천까지도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요 소단원 5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주제 탐색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왕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내용 대충만 보면요.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높고 둥근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서 있다. 몸이 순금이고 그리고 사파이어도 눈이 있고요.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도 있다. 자, 근데 보니까요. 저 집에 있는 재봉사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여. 어린 아들은 알아 누워있고 말이야. 제비야, 나의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빼서 여인에게 전해주렴. 그래서 요거를 빼주고요. 자, 그리고 제비야, 저기 다락방에 추위와 굶주림을 참으며 희극을 마무리하는 청년에게 내 눈에 사파이어를 하나 뽑아 갖다 주렴. 눈도 하나 뽑아줍니다. 조금 약간 그로테스크하죠. 자, 광장 아래 꽁꽁 넘은 발로 울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에게 나머지 눈에 사파이어를 뽑아주렴. 또 줍니다. 자, 그래서 제비도 죽었고요. 왕자의 조각상이 초라해지니까 윤곽로에 넣어. 그러나 왕자의 심장만 녹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비가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왕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도운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예요? 이거는 아픔에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왕자는 자기의 뭐 칼자루도 잃었고요. 눈도 잃었고 결국엔 자기 자신도 죽었고 제비도 마찬가지였죠. 왜냐면 제비도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손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운 까닭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의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숭고하고 행복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주제학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민주주의와 행복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6,000명이 넘는 스위스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민주주의 점수와 시민들의 행복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래서 결과가 뭐래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면은 삶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나왔대요.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과정의 참여 자체가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만 18세에게도 참정권이 부여가 됐죠. 그래서 고3부터 지금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이런 것들에 꼭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내용 보면요. 민주적인 사회에 살더라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직접 참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참여가 뭐예요?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표라는 걸요.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한 표당 몇 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요. 왜냐면 이 투표가 나중에 누구를 뽑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이 나가서 정치적인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회에 다시 환원이 되면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정치뿐 아니라 가정, 학교, 회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을 공유하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도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생산성도 더욱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은 참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인 결정이 참여하는 것에 더 큰 행복감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래요? 결국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덕적 실천과 행복의 관계입니다. 도덕적 성찰이란 자신의 행동과 삶을 도덕적 측면에서 반성한다. 그래서 뭐래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찰을 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은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대요. 이 성찰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도덕적 삶을 목표로 삼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나침반 같은 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크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뭐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출을 한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당사자도 그에 못지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느껴봤을지 모르겠지만요. 괜히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내가 그래 나 이런 일을 해서 뿌듯했어. 또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걸 해줬을 때 상대방이 어떤 거를 했을지를 느끼면서 막 기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보니까 권위주의 사회보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더 행복한 이유는 아까 말했죠. 참여고요. 이게 결국 자유와 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나 학급에서 여행지를 선택하는 민주적 결정 방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 설문조사 같은 거 하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2-1번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선 도덕적 실천이 필요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다. 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단기간의 손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결정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옴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도덕적 실천 그리고 행복 주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보니까요. 11년에서 지금 15년으로 넘어가면서요. 투명성과 다원주의 존중 점수는 좀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정부의 기능 이것도 내려갔고 정치 참여는 그대로고
정치 문화도 그대로고 시민의 자유도 그대로고 그래서 순위가 평균 지수는 좀 전반적으로 떨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그랬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편하게 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선생님이 어떤 정치적인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냥 있는 팩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투명한 상태로 정치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22위죠.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약간 턱걸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지표를 자료실에서 찾아서 표시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락했던 게 뭐였죠? 선거 과정의 투명성 및 다원주의 존중 요거를 좀 높여야 되죠. 이전 수준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던 정치 참여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 문화와 그 다음에 정부의 기능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평균 지수보다 좀 낮은 것들도 있고 떨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표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료 1과 자료 2를 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를 해야 되는데 모둠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다음 20 몇 쪽이죠? 33쪽 넘어서 이게 지금 34쪽이죠, 여러분. 아, 33쪽이군요. 33쪽. 자, 도덕적 실천과 행복입니다. 자, 큰돈을 내기는 힘들지만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돕고 싶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보낼 때마다 어김없이 치료비를 보내왔다. 신원 공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다른 분에게도 100% 주면 그걸로 됐습니다. 자, 기부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부를 통해 행복을 느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부라는 거 엄청 숭고한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남한테 내 행복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손팻말 문구와 도안을 모둠별로 만들어 발표해보자 그랬는데요. 뭐 간단한 문구가 있어요. 1,000원의 행복 있고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자, 또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뭐 한 잔의 음료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끼니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는 그런 어려운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결식 아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떤 거라도 좋은 거니까요. 기왕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일상 속의 행복 이야기. 뭐 이거는 가볍게 보고 넘어갑니다. 행복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래요. 그래서 기본적 조건만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 곳곳에 행복의 열쇠가 있다. 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래서 집이 어려우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 이런 거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외풍 차단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재료도 바꿔주고 변기도 수리해주고 바닥 보일러 공사도 하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행복해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면서 어떤 것에서 행복함을 느끼는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해요. 뭐 행복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냥 정말 아주 작고 소소한 것도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서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느껴요?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행복이라고 느낄 겁니다. 자, 다음 2번. 나와 주위 사람들 모두가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 만들기 실천 계획.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를 갖다가 행복의 지표로 삼는다면 코로나 없는 세상만으로도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계약할 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어떤 행복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나이 많은 노부부는 늘 손을 꼭 붙잡고 다녔다. 근데 부인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웠고 남편은 평소처럼 아내의 손을 꼭꼭꼭 눌렀다. 그래서 아내의 손을 꼭꼭꼭 누르면 사랑해. 아내가 꼭꼭 누르면 나도라는 뜻이다. 그러다 점차 아내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 사랑하는 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자, 음료 판매원의 선에 차가 막혀서 큰일이 돼. 구급차 안에서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어요. 뒤에 구급차가 있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오토바이 탄 아주머니가 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길을 막 안내를 해줘서 구급차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소방관인데 덜 급할 때 사이렌을 잘 울리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는 걸 보고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죠. 제 마음도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연계 선택학습.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법. OECD 회원국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도입니다. 우리나라 OECD 회원국들 중 행복도가 엄청나게 낮죠. 그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점점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고3 때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좋아하는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부 있고 또 그래 조금만 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은 꼭 나와야 해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보면 왜 그럴까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는 오직 좋은 대학을 가는 데에만 열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한테 맞는 대학을 가는 겁니다. 나한테 안 맞으면요. 아무리 백날 좋은 대학 가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엔 진로 때문에 어른이 되고서도 고민을 하고 졸업이 되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흥미나 잘하는 것을 찾는데, 좋아하는 것을 찾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높은 임금, 안정된 가정생활, 노후, 그래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있대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성공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자신은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울 것인지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상태로 한번 세워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별로 학급 친구들에게 판매할 행복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해보자. 요거는 모든 활동을 지금은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네요. 단원 마무리, 학습 목표 점검입니다. 뭐 요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되고요. 내용 정리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추후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실자 말풀이를 해보자. 와, 이거는 선생님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가로 열쇠 1번 볼게요.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 너무 쉽죠? 행복입니다, 행복. 그 다음에 세로 열쇠 1번 볼까요? 국제연합이 발표한 뭐뭐뭐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행복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예요? 행복 지수입니다, 여러분. 자, 가로 열쇠 2번.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작아져. 이건 뭐예요? 우리 배웠던 거, 아까 배웠던 거. 그쵸. 경제적 안정이죠. 자, 그 다음 3번. 세로 열쇠 3번이죠.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 살아가기 필요한 재반 환경, 방금 배운 거, 정주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열쇠 4번.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도덕적인 삶을 목표로 삼을 때 비로소 진정한 뭘까요? 도덕적 실천이죠. 도덕적 실천. 자, 그 다음 세로 열쇠 5번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통합해서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6번. 규범적 성향과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서 사회현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규범, 가치 이런 게 나오니까 윤리적 관점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가로에서 7번입니다. 무슨 관점은 사회현상 위치, 장소 이러면 딱 나와야죠. 정답은 공간이겠죠. 공간. 그리고 8번. 과거부터 현재, 시대적 배경 이런 뭐예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요. 2단계 다음 문항의 내용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를 선택하며 번호를 따라가 점수를 매기며 배운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 사회현상을 제대로 탐구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렇죠. 2번.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아니죠. 4번입니다. 자,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복의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약간 헷갈리죠, 그죠? 4번 뭐예요? 요거는 아니오죠. 보편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마련될 때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죠?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A. 만점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자,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들만 충족된다면 삶의 전반적인 행복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정답이죠. 예.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살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선생님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정답도 아니오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미래의 행복도 있지만, 현재 행복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 8번.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 사는 국민은 대부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때요? 대부분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무조건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득 수준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오히려 행복 지수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참여는 더 큰 행복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도덕적 실천은 실천 당사자의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었고요. 아무튼 해서 1, 2, 4, 7 해가지고 A가 만점이 나와야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행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통합사회 벌써 앞부분을 제법 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 발음이 잘 안 되네. 자연환경과 인간. 그래서 선생님이, 전공을 하고 있는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재밌게 따라올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